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라가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전부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직장에서 바쁘고 자영업으로 바쁘고 일손을 넘어는 안 되는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다 뭐다 이렇게 전부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에 있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큰 소리를 치고 사셨던 분들이 얼마나 거기 동참하고 있습니까? 전부 뒤로 숨어 있고 눈치를 보고 줄을 서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던져서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전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안 나오지요? TV 뉴스 보고 아 세상이 이렇구나 해버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저 밑에 사람들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듯이 유튜브고 뭐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인터넷도 심지어는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빠져가지고 숨을 죽여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몸에 배고 교육이 돼서 그래요. 무슨 교육입니까? 그저 명예, 영달, 가문우, 명예 이런 거에 전부 어려서부터 정신 속에 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 자기 목숨, 자존심 이런 거 지키는 거. 이것이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바뀔 수가 없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몸을 던지질 못해요. 적어도 이 남북 간의 이런 정도의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려면은 최소한도 목숨도 없어야 돼요.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이미 마음에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도 돌아보면 안 돼요. 오직 국가만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정도 정신과 실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뭐 생각만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로 그런 정도로 실천하고 그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한국에서는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근데 참 그런 사람 찾기 어려울 겁니다. 왜? 전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게 조선시대 500년 거치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다른 시대는 안 그럴까? 안 그렇죠. 신라 고려는 안 그렇죠. 고구려고 이런 데는. 당연히 안 그렇죠. 그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신라 시대는 어땠는가? 그때는 전쟁터에 나가도 전부 왕족, 귀족이 나가는 거예요. 맨 먼저 자금도 되고 가서 직접 전투하고 또 목숨을 잃으면 그걸 명예로 여기고 왜? 그때는 제일 교육이 국가거든요. 어려서부터 국가 오지. 뭐 자기 목숨 몸 아니면 가족 그건 저 아래 단계 있어요. 차례가 저 아래 단계입니다. 오직 국가가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던지는 건 명예롭게 여기거든요. 아니 그때뿐만 아니고 이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선진 강국은 다 그랬어요. 그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김유신의 둘째 아들 김원술랑이라고 합니다. 원술랑이 있었습니다. 672년 당이 말갈족과 함께 신라를 공격해 들어와 이때 비장으로 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만 패해버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싸웠으나 패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유신이 나서서 문무왕한테 김유신이 원수를 처형할 것을 왕에게 추청해요.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패해서 돌아왔다고. 그러나 이제 왕이 허락은 안 하지요. 그래서 원술랑이 수치스럽게 여기고 시골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673년 7월 아버지가 한 1년 조금 더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또 장례도 봐야 되고 어머니 만나러 왔어요.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지소부인 태종무열왕과 문명하고 딸입니다. 지소부인이 태종무열왕과 문명하고 사이에서 나니까 지소부인이에요. 지소부인. 그 지소부인이 김유신의 조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의 조카이면서 후처지요. 지소부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는 삼촌과의 결혼을 하던 시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머니 만나러 오니까 지소 부인이 딱 돌아앉아가지고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예요. 그래가지고 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당나라 군사가 매소성으로 쳐들어오자 그때 열심히 나가서 싸워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돌아오지만 그때는 이제 어머니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튼 이 시대에 정신들이 그랬어요. 여인네들이 정신이 이랬다니까요. 여인들 남자들은 또 남자니까 그렇다 쳐도 모든 그 어머니들의 정신세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전쟁터에 가냐 울고 불고 고무신이 벗겨진지 모르고 쫓아가고 울고 불고 돌아오면 또 살아왔다 울고 불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참 격세지감 느껴질 겁니다. 근데 선진국들이 그러면은 정말 그럴까요? 옛날은 놔두고 근래 가까운 데만 봐보기를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지금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2차 대전 때 중위로 입대합니다. 그리고 대위로 이제 진급하는데 임무가 뭐냐? 보급 차량을 운행하는 부대에 있었다 이거예요. 일개 운전수로 운전한 건 아니고요. 물론 운전도 좀 했겠죠. 참전 용사예요. 엘리자베스 2세도.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들도 아프가니스탄, 그 전에 포크랜드 전쟁 오래됐죠. 대처 수상 때니까. 그때도 앤드루 왕자 참전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거기는 올리암 왕세자 거기서 복무했죠. 그것도 후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접 특수부대에서 전투했어요. 근무지가 알려지면서 그만 후방으로 뺐지만은 왜 정체가 알려지면 위험하잖아요. 포로가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6.25 때는 어땠습니까? 6.25 때요. 정말 수많은 부자지간 참전, 행제지간의 참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한국 어디 붙은 줄 압니까? 그저 나라에서 부르고 자유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온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지간에도 많이 오고 행제지간에도 많이 왔어요. 그중 하나가 워커 중장 그리고 아들이 세머커입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서 싸우죠. 왜 그러냐? 미군이 왔을 때 좀 거기까지 밀렸거든요. 이제 거기가 최후 방어선 아닙니까? 낙동강 방어선. 거기서 밀리면 부산이 깨지잖아요. 거기서 세머커 아들도 싸우고 거기서 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저지를 해요. 그때 마침 터키군이 도착을 해요. 터키에서. 그래서 합해가지고 겨우 지켜내죠. 그런데 이 워커 장군이 아들 세머커 대위가 공을 세워가지고 은성 무공훈장을 주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하해줘요. 직접 자기가 달아주려고 그렇게 의정부 쪽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막 달려오는 차량을 비키려고 이렇게 하다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도 세머커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시신 수습해서 휴가 가라니까 계속 전투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그것이 아버지 뜻도 되고 나는 군인답게 여기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도쿄에서 강제 명령 내려가지고 시신 수습해서 미국 본토로 가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벤프리드 장군도 왔고 그 아들도 또 왔지 않습니까? 같이 참전했습니다. 지미 벤프리드 2세 공군 중위였죠.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해외 군무를 마쳤기 때문에 한국전에 참여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한국전에 왔기 때문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편지가 이런 편지 있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원에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기수에는 폭격수, 옆에는 항법사, 후미에는 기관총 사수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죠. 지금 한국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드디어 저도 미력한 힘이 남아 아버님에게 힘을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미국이 이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애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지몰님. 이렇게 편지 보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출전해서 실종되고 맙니다. 압록강 남쪽 순천 지역 폭격을 위해 출격했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수색이 이제 시작됐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수색 중단을 명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들 구출하려다 또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구출 작전을 포기하라 이렇게 되죠. 아무튼 이 6.25 전쟁 때 아이젠하워 장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죠. 그 아들도 참전했습니다. 저 후방에서 근무한 게 아니고 그냥 포병에서 다 참전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열심히 다들 싸웠습니다만 사실 거기가 보면 일반 이 서민들이 싸우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비슷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보면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힘없는 서민들은 전부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어떻게 하지만은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살살 뭐 챙기고 나서서 얻을 때는 정말 재바르지요. 그러나 책임져야 되고 위기가 닥치고 그러면 전부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실정이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것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나서고 모두 책임지고 모두가 비겁하게 하면 안 되는 시절이다. 비겁하면 안 되는 때다. 전부 용기를 내고 각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쭉 살펴보건대 아무래도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전부 국민들이 각성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기각 쪽이 나는 강하다 이렇게 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3월 4월 이때 저 외부 동력 그러니까 트럼프라든가 이런 어떤 작용 북한의 어떤 작용 중국의 어떤 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대변화가 있으면서 한국의 모든 기운이 다 변할 것 같고 그때쯤에는 전체 국민들이 모두 각성해서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그렇게 꼭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 반대는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잘 풀려가리라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100% 원래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각자 나서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모두가 다 책임을 다하고 그럴 때.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